오늘 주제는 먼저 애정결핍 연인 어떻게 대해줘야 되나. 진료하다 보면은 사랑 얘기가 빠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내 연인 이상해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애정결핍. 애정결핍 연인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연락을 몇 번 정도 해야 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카톡 보면은 띵띵띵띵 뭐해? 뭐해? 왜 안 봐? 왜 대답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압박적이. 뭐 그거는 나도 많이 보내는데 친구들한테. 아니 근데 그게 주기가 음. 뭐한 1시간 주기면은 그건 다른 사람이 20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애정결핍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특징들도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일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뭐 결혼하면 매일 보긴 하죠. 매일 안 보시지? 아 그런가? 아 왜 감독님 저기 잘 살고 있는 사람 가정을 파탄내려고 그래요. 행복해요 지금. 행복한 표정을 봐요. 진짜 행복한지 모르겠어. 세상 행복한 표정. 눈 앞에 안 보이면은 엄청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들이 점점점 막 되게 파국적으로 가게 되면 뭐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 시간에 다른 뭔가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상상의 나래를 계속 혼자서 상상 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요즘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뭐 섀도우 복싱 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계속 막 놓지 못하고 또는 뭐 그게 없어질까봐 되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제 먼저 공격해버리는, 사실 상대방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애정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애정결핍일까? 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애정결핍이 아니고 그게 그냥 이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고 싶다의 내면에 사랑해서 보고 싶다와 불안해서 보고 싶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떠나갈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맞아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애정결핍의 원인은 뭘까요? 깊이 얘기하자면은 결국에는 양육과정 얘기가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이 애정결핍에 잘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랑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게 물론 부모님이 의도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계속 이제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몸이 아파서 이제 케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를 돌보다가, 또는 본인 몸 아플 때는 본인 몸에 집중하다가 아이를 돌보는 게 반복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이 사랑을 줬다가 가져갔다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인 시절 바람을 폈던 일이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그냥 연락이 안 됐을 때 다른 걸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과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때 혼자 외로이 벌어졌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집착으로 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서 연애를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으로 보이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애정결핍이다 얘기를 들을 때 늘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이제 그런 행동을 유발한 게 있는지. 예를 들어 그 남자친구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 아니 그러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는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재욱쌤이 얘기한 거, 정수쌤이 얘기한 거를 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 양육 과정에서의 신뢰, 그 다음에 트라우마 이후의 신뢰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문제인데, 트라우마를 잊기 전까지는 우리는 되게 오늘이 잘 흘러가고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은 그런 믿음이 깨진대요. 그래서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믿음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세상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트라우마가 연인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가까운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재욱쌤이 오늘 얘기하신 그 주제, 애정결핍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이밍에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나? 내가 지금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정식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연인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정석쌤이 얘기한 대로 이게 트라우마를 한번 있게 되면 이게 계속 신경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이제 외로움이나 버림받음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런 행동을 이제 연인분도 같이 조절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외로움이나 버림받음을 잘 느끼시는 분들이 그걸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기는 해요. 사람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있는 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느끼는 그 거리랑 상대방의 거리가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은 그 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이제 그런데 거리감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애정 결핍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 이런 거 질문하고 싶다 하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음에 다룰 때 그 사연들을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어색해. 아, 됐어.